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씨의 나이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말 그대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설치된 승강기의 성능을 점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면허는 크게 고속과 중저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승강기 속도에 따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이 고속과 중저속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사업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하실지 체크를 하셔서 면허 취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승강기 유지 관리업 사업 자체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이라든가 수입업, 제조업 등이 있고요. 설치 공사업하고는 이제 업무 영역이나 범위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입업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 같은 부분이나 기술자 같은 부분이 이중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우선은 법인 사업자 1억, 개인 사업자 1억, 뭐 고속이랑 저속이랑 동일하세요. 그리고 자본금 같은 경우는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록상 1억과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이 되면 되고요. 뭐 예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업을 오래 하시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속 엘리베이터를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고속 엘리베이터를 다시 더 추가해서 등록한다고 하면 자본금은 증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본금이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에서 등록 기준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고 발생했을 때 이 업무가 얼마만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업장이고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연락 체계를 거치고 있고 그 연락처는 어떤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얼마만큼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콜센터가 24시간 작동을 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이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등록 기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꼼꼼히 잘 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잊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 기준은 기술 능력이에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이제 고속은 총 9명, 저속은 7명이 필요해요. 적은 인력은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강기 관련 자격증이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돼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교육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라 월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강기 유지 관련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술자들이 미리미리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아까도 자본금 얘기도 해드렸지만 저속 승강기를 가지고 있다가 고속 승강기를 추가 등록하려면 기술자들이 중복 배치가 돼요. 대신 여기서는 지금 고속으로 넘어가면 2명이 많아지니까 2명의 인력이 추가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자들 9명 모두 다시 고속 승강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한격 자격증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승강기 유지 관련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격증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돼야 되고요.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만약에 교육이 받은 지 3년이 지나셨다면 반드시 교육기간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면허 접수할 당시에 교육기간이 뭐 30일 미만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교육 이수를 추가한 서류들이 이제
추가한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들이 다시 제출이 돼야 되니까요. 이러한 포인트도 잊지 마시고 교육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빠르게 갱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으시면 돼요. 에이쿠, 사무실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은 없어요. 대신 이종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업무 시설이거나 네,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돼요. 간혹 주택 같은 경우를 사무실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 되니까 꼭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사무실 사진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한 사무실이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제출이 돼야 돼요. 간혹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무 집기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우리가 제출한 사진과 정말 사무실이 동일한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 실사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필수 장비가 16가지나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안전 점검을 하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이제 교정 성적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우리 장비가 잘 작동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 교정 성적서를 발급받는데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려요. 아마 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교정 성적서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분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임대가 가능하세요. 항상 톤수 이상의 장비를 이제 구매하시거나 임대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분동을 대여한 경우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대여 업체에서도 교정 성적서를 미리 받아 놓거든요. 항상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구비해서 받아 놓으셔야 일을 2번 하시 않으시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들을 저희가 자본금 기준과 장비 기준, 사무실 기준, 사업계획서 쓰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그럼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접수를 어디다 하느냐면 시도청에 접수를 할 거예요. 시도청에 접수를 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돼요. 하지만 20일을 대부분 꽉 채워서 내지 않고요. 접수한 서류가 문제가 없는지, 임원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결격사유 등을 조회해서 면허는 발급이 되는데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발급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나왔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증명서류를 이제 면허를 발급해준 지자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반려가 되니까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의 가입의 종류나 시기나 보상 한도나 가입 절차는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령으로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게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한 해만 한정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간혹 그 다음에 이 갱신하는 걸 놓쳐서 벌금을 내시거나 영업정지를 당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들과 면허 취득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말 그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 과정들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저희 해솔 C&I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 제가 열심히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